링크드 리스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복습. 자, 포인터 변수 어떤 변수였죠? 정확히는 이제 포인터 타입 변수죠. 네. 만약에 숫자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떤 타입을 쓰죠? 인트 타입을 씁니다. 인트 타입을 썼습니다. 정수. 그리고 글자를 저장하고 싶다. 캐릭터 타입 사용. 캐릭터 타입 썼습니다. 그쵸? 자,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int a라는 변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이 메모리 어딘가에 a라는 변수가 할당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숫자 몇이 들어가죠? 0. 0 들어갑니다. 근데 이 메모리의 시작 위치마다 각각 고유의 뭐가 있다?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소. 왜? 주소를 알아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변수를 플러스는 2를 해줘라는 코드를 작성하면 CPU가 A로 찾아가죠? 그때 뭘 보고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주소를 보고 찾아를 갑니다. 그래서 뭐 주소로 넘겨서 야 무슨 주소에 있는 값을 0x 7이라고 합시다. 0x 7번지에 있는 값을 뭐 해줘? 플러스 해줘. 라는 명령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가져오겠죠? 0을 접근해서 0을 잠깐 저장해서 얘를 1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 1을 어디에다가 대입시켜줘요? A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주소라는 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 주소를 다루는 연산 자체가 뭐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 번거롭죠. 네. 번거롭습니다. 왜? 개발을 하다 보면 로직 짜는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깜빡하고 메모리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관리를 안 하다가 계속 이제 놔뒀다 과정을 했을 때 반복문 안에서 만약에 뭔가 메모리 할당하는 게 코드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숲 시간에 이렇게 돌게 되면서 탑 시간에 메모리가 넘쳐버리겠죠? 꽉 차서. 그래서 야, 그럼 너 이 메모리 관리를 너네가 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해줄게. 해서 나왔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표적인 게 자바였죠. 네. 요걸 이제 대항마로 따라갔던 게 뭐 C샵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가 메모리를 안 쓰면 자기가 삭제해주고 할당하면 알아서 할당해주고 요거를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C++에선 이런 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메모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필요한 거죠. 그게 무슨 타입이다? 포인터. 포인터 타입이다. 그래서 뭐 자바나 C샵 이런 데는 포인터 타입 변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포인터 타입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단순하게 주소만 저장을 할 거면 주소 값이 아까 몇이었어요? 0x7이면. 0x7. 자, 16진수인데, 그쵸? 16진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뭐가 붙는다? 0x가 붙는다. 0x7이래. 그럼 그냥 우리가 쓰던 숫자 몇인 거예요? 10진수로? 7인 거죠? 네. 그럼 내가 주소를 단순하게 저장할 거면 그냥 인트에다가도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 주소는 뭐니까? 숫자. 주소는 숫자니까 사실 인트에 저장해도 상관이 없다. 요 말이죠. 네. 그래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변수의 주소값을 가져오는 연산자를 주소 연산자라고 하는데 앞에 and를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A 변수의 주소를 가져오죠. 근데 아마 이게 포인터 타입일 거기 때문에 int형 값에 저장을 못하죠. 네. 우리는 캐릭터 타입도 int로 바꿀 수 있는 뭘 알고 있었죠? 형변환이 있었죠. 네. 그래서 int 타입으로 그냥 이렇게 강제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주소는 뭐니까? 숫자니까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됐다. 그쵸? 보이시죠? 이게 지금 int이기 때문에 음수로 표현됐는데 우리 양수로 표현하는 int 있었죠? unsigned int. 이걸 바꿔주시면 정수값을 볼 수 있겠죠? 양수.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주소값인 거죠. A 변수의 주소값. 근데 이렇게 쓸 거면 사실 포인터 변수 타입이 애초에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단순하게 우리가 주소만 저장을 할 거라면. 근데 이제 포인터 변수 타입을 따로 만든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가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배열을 예로 드는 겁니다. 배열. 자, 배열을 예로 들어 볼게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배열 5개짜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5개짜리가 만들어졌어요. 얘 몇 번이죠? 0번.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겠죠. 네. 그래서 총 요렇게 5개 배열이 할당이 됐어요. 자, 근데 얘를 다른 배열로 복사를 해서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개짜리를 또 만들어야 돼요? 5개짜리를 만들고 뭐 값도 포문 돌려서 그쵸? i는 뭐 5개까지 복사해 줘야겠죠. 네. 엄청난 연산이 소모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복사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제 C 언어 문법 안에 생각을 했을 때 뭐를 넘기면 될까요? 여기 주소가 여기 C라고 하면 주소를 갖다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슨 포인터 변수를 하나 P를 만들어요. 여기에 이 첫 번째 주소, 그렇죠? 첫 번째 주소 ARR의 0번째 놈의 주소를 이렇게 넘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어딘가에 또 다른 메모리에 P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0x7. 그렇죠? 그럼 주소를 아니까 해당 주소를 찾아가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값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0x7에다가 우리가 이제 별이라는 걸 찍었었어요. 포인터 변수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별 찍었었죠. 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 변수로 가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아까 배열 5개짜리를 복사해서 넘기는 거랑 주소랑 넘기는 거랑 뭐 연산량도 포문 연산이 일단 필요가 없어지죠. 네. 그리고 크기도 어때요? 얘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곱하기 5니까 20바이트. 얘는 4바이트. 속도 면에서 메모리 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내가 ARR에 여기 P를 통해서 1번째 가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죠? 옛날에 우리 기초 수업할 때 P 플러스 몇? 1. 1번째 하고 별을 앞에 찍어줬었죠. 자, 2번째는요? 2 플러스 2에 별 찍었었죠.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불편했죠? 그래서 그냥 뭐처럼 쓰기로 했었어요? 배열처럼. 그냥 배열의 0번째,
배열의 1번째, 배열의 2번째 이렇게 쓰는 기능을 넣어줬다 그랬죠. 네. 애초에 포인터 변수로 뭔가 값을 인트 하나를 넘기려고 보통 포인터 변수를 쓰지 않을 거잖아. 그렇죠. 인트 하나는 사실 복사해서 써도 큰 그 데이터 크기 차이도 없을 뿐더러 속도 차이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 배열 같은 큰 데이터를 넘길 때 포인터 변수를 써서 효율을 내기 때문에 배열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준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포인터 타입 변수가 약간 이제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별을 찍어서 해당 주소의 위치 변수로 이동할 수 있다. 그쵸? 또는 가리킨다 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변수만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이용했고, 자, 그러면 구조체 포인터 선언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구조체가 있습니다. 벡터2라고 할게요. int x, int y. 자, 벡터2. 벡터 혹시 수학 시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점을 얘기했었죠. 점, 사실은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그 수학에 쓰이는 단위인데, 그렇죠? 근데 그냥 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 그럼 x, y 얘가 뭐겠어요? 내가 만약에 1,1이다. 그럼 좌표상에서 뭐죠? 요렇게 생긴 좌표상에서 1,1의 점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점인데 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점 1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가리킬 포인터 타입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죠? int. 이 구조체 변수. 네. 이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어요. 어떤 타입을 만들어야죠? 자, 그렇죠. 네. 자, 하영님, 인트형 변수를 저장하고 싶습니다. 어떤 타입 포인터 변수 만들어야 됐어요? 인트형 포인터 타입. 그쵸? 네. 캐릭터는 캐릭터형 포인터 타입. 자, 이거 무슨 타입이에요? 구조체 타입. 무슨 타입? 구조체 타입. 구조체 타입인데, 이름이 무슨 타입이에요? 벡터2 타입이죠? 네. 그럼 이 친구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으면 무슨 포인터 타입? 벡터 2의 포인터 타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에 누구의 주소? 이 친구의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메모리상으로 봤을 때 지금 v1이라는 변수가 할당이 됐죠.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x, y 두 개로 돼 있죠. 네. 얘가 뭐다? v1. 여기에 주소가 0x a라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아까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vp. 그쵸? 그러면 어딘가에 또 vp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vp에 v1에 주소가 들어갔대요. 뭐 들어갔죠? 0x a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vp에 별을 아마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가죠? 0xa, 0xa, 요 위치로 가겠죠? 그쵸? 자, 이렇게까지만 일단 봐보겠습니다. vp에 별을 찍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인트형 변수였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인트가 아니고 지금 무슨 타입이에요? 벡터. 벡터 2 타입, 구조체 타입이죠. 네. 구조체 안에서 또 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변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 위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놈한테 접근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조체. 자, V1에서 점 찍어서 X에서 이렇게 접근했었죠. 네. 여기가 지금 얘가 뭐예요, 지금? V1의 주소죠. 네. V1의 주소에 별을 찍었으면 여기에다가 점 찍어서 어떻게? X 눌러서 뭐 100. 그렇죠? V1에 또 점 찍어서 Y 눌러서 200.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 두 개에서 점 찍어서 내가 하나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괄호 쳐주시고 점 찍어서 X.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안 치면은 가로를 안 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별 VP 찍고 점 찍고 X 하겠습니다. 200. 자,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죠? 자, 이게 왜 오류가 나냐? 자, 곱셈하고 덧셈하고 어떤 연산자가 우선적으로 연산이 되나요? 쌤이 먼저 돼. 곱셈이 먼저 되죠? 네. 근데 여기서도 이 별 연산자랑 점 연산자랑 누가 더 우선인 거냐? 누가 더 우선이에요? 점 연산자가 더 우선. 네, 점 연산자가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건데,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VP는 0xa였어요. 네. 0xa에다가 점을 찍는데 무슨 일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네. 여긴 그냥 뭐니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서 구조체에서 점을 찍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점 연산자가 별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구조체 변수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괄호를 먼저 쳐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도 만들 때마다 어때요?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네. 헷갈리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얘가 새로운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린 뭐냐? 이렇게 생긴 포인터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친구 요 코드 대신에 VP에다가 그냥 화살표 X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뭐냐? 자, 그림으로 봅시다. VP 뭐예요? 0x? A. 0xa죠. 화살표. 바로 뭐 한다는 거야? 별 가는 거.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화살표로. 그쵸? 거기서 바로 뭐예요? x 또는 또 뭐 y 값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 찍고 괄호 치고 점 찍는 걸 뭘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화살표로. 화살표. VP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x, 가리키는 곳에 y. 구조체나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체 변수에는 포인터 연산자를 활용이 가능하다. 이해되실까요? 네. 네. 이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근데 아마 저희가 뒤에 가면 갈수록 거의 이것만 쓸 거예요. 왜? 데이터 하나짜리도요. 내가 단순하게 숫자 하나를 저장하는 예를 들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쓸 걸 고민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네. HP라고 합시다. HP. 게임이니까 HP.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 숫자 하나를 쓰더라도요. 구조체로 묶어놓고 씁니다. 나 하나만 쓸 건데 구조체로 씁니다. 요렇게.
음, 자, 요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호롱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냥 예를 썼을 때랑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하나밖에 안 쓴다고 가정을 하고 음, 단점은 장점. 확실히 있죠. 단점은 뭐 있어요? 공간이, 공간? 메모리 공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코드가 길어졌으니까 그 프로그램 킬 때 사용되는 메모리가 커질 수는 있죠. 그리고 제일 큰 단점 뭘까요? 귀찮죠. 귀찮지 않나요? 네. 접근할 때도 이렇게 점 찍어 써야 되고 만들 때도 코드 더 쳐야 되고. 근데 장점. 여러 명을 관리할 수 있고, 아니면 어. 추가할 수 있고. 제일 큰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호룡님 보이세요? 장점이요? 네, 장점. 음, 장점. 요걸 이제 오늘 배우시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일하실 때 요거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 상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자, 제일 큰 장점이 뭐냐? 지금 당장은 우리 HP라는 것밖에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게임에선. 근데 게임을 서비스하다 보면 HP가 아니라 뭐도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MP. MP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구현을 해놨다면 해당 위에다가 MP도 하나 만들고 이 HP가 사용된 코드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비슷한 코드를 얘를 다 수정해서 넣어줘야죠. 네.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구조체를 묶어놨다면 이쪽에다만 딱 추가해주면 건들 게 없지 않나요? 네. 그쵸. 뭐예요? 추가 확장에 대한 범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추가 확장이 매우 유연하다. 편리해진다. 유지보수 편리성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만 쓰시더라도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구조체로 묶어놓고 쓰시면 됩니다. 구조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언어에서는 뭐 클래스로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가독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이것만 쓴다. 이렇게 쓰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서버에서 데이터 패킷 같은 거 보낼 때. 근데 뭐 거의 없다. 거의 요런 정도 느낌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포인터 타입 변수 복습을 해봤고요.